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바로 마운자로입니다. 작년이죠, 벌써 10월 그 전해 2년 전부터 위고비가 출시된다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약사님하고도 찍고 저 혼자서도 찍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딜레이 되다가 작년 11월에 국내에 출시가 됐었잖아요. 너무 희소식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살도 많이 빼보고 그리고 건강도 좀 많이 되찾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상 실험이 거치고 미국에서는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마운자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국내에 한국 일라이 릴리에서 바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도 뭐 어떤 날짜가 나왔지만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운자로 너무 기대치가 큰데요. 간단하게 마운자로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지만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비교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똑같은 약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세마글루타이드라고도 불리고 GLP-1 아고니스트, GLP-1 효현제 라고 표현이 됩니다. GLP-1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인크레틴 호르몬 종류를 이제 정제를 한 거죠. 그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못 되다 보니까 그걸 더 길게 늘렸던 게 처음에 나왔던 삭센다 같은 경우였거든요. 삭센다가 어느 정도 그 작용 시간을 몇 초, 몇 분 되던 거를 하루로 늘렸던 걸 일주일로 늘렸던 게 놀라운 세마글루티드 위고비였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작용제죠. 바로 티르제파티드인 마운자로입니다. 마운자로는 그럼 뭐가 달라? 더 효과가 센 건가? 맞습니다. 효과가 세고 이번 것은 이중작용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GLP-1 어고니스트와 GIP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글루코즈 디펜던트 인슐리노트로픽 폴리펩티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의존성의 인슐린 분비 폴리펩티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얘도 우리 몸속에서 원래 나오는 장호르몬인 인크레틴의 일종인데요. 걔를 또 효연 시간을 늘린 거죠. 늘려서 나오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작용을 하면 뭐가 더 좋지? 하는 건데 이중작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당이 나오게 되면 베타셀, 췌장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돼서 포도당을 낮추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포도당이 적으면 또 글루카곤을 분비해가지고 우리가 포도당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속에 혈당이 너무 떨어진 혈당을 올리려는 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두 가지 작용들을 실질적으로는 GIP와 GLP-1이 적절하게 분비해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GLP-1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고 하면 GIP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하지만 지방 축적 작용이 있으면서도 지방 분해 효과를 높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대사량 자체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GLP-1만 가지고 있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를 더 증가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하나 더 얹은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GLP-1이 작용했던 세마글루티드 효과보다 그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 연구에 의하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약 14~15% 정도, 13%에서 15% 정도 최대치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2.5에서 25%까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체중을 줄이고 싶은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또 마운자로가 더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독식하고 있던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노브디스크 횡포는 아니지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가지 약제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 독과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마운자로가 나오고 심지어 그게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한다면 이 마운자로로 가게 되면 어떤 가격 경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처음에 위고비가 출시될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격이 원래는 시장 판매가로 나와야 되는데 사입가, 그러니까 도매 가격 말 그대로 그런 게 노출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 회사에서 병원이든 약국에다가 판매하는 가격인데 그 가격보다 비싸면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가 비싸다, 풍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마운자로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없고, 두 번째는 위고비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용량 대비 가격이 똑같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용량이 적은데
용량이 많은 거와 그렇죠? 밀도가 높은 고용량보다 가격이 똑같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논리로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고함량이면 뭐 하긴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전도 고함량이라고 근데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아마 약전이 제가 알기로는. 근데 유급인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게 평균적 가격을 올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저용 가격이 좀 더 싸요. 고용량은 비싸죠. 어떻게 보면 회사가 조금 더 머리를 잘 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됐을 때 유지 용량이 고용량이 된다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유고기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 판매 중이니까요. 유고기보다 한 20-30% 평균적인 가격은 더 비싸더라고요. 저용량 같은 경우는 더 싼데 한국은 아직까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주문해서 병원으로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가격 경쟁이 되고 조금 더 좋은 상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더 신상품이 신약이 나왔을 때는 원래 이전에 나왔던 약제에 대한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